1장 세포 깨우기. 저기 쪼르르 자전거를 타고 미끄러져 오는 4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와 젊은 엄마의 자전거 타기가 귀엽고 재미있어 내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다. 낙동강 종주 기점. 부산 갈매길, 구포에서 울숙도까지. 2014년 6월의 마지막 토요일, 온 사냐의 초록이 짙어가는 초여름을 달려볼 참이다. 승용차 뒤 칸에 자전거를 실어놓고 시동을 걸었더니 밤새 잠에서 깨어난 차량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민첩하게 애프터 서비스가 달려와 배터리 보충으로 차량의 혈관이 원활해지고 카랑카랑한 엔진 소리 들으며 초행의 길을 찾아 나서는 일은 언제나 나를 찾아가는 시간 여행이라고 해야겠다. 구포에서 을숙도 간 낙동강 자전거 종주기를 찾아 창원 출발, 구포 함영 생태공원 도착이다. 그곳엔 휴일답게 많은 사람이 운동하느라 잔디운동장에서 축구공이 날아다니고 장마철 가랑비와 땀범벅으로 옷이 다 젖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벌써 축구장은 힘이 솟구치고 있다.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는 화명동 운동장, 그곳부터는 낙동강 종주길에 속한다. 미끄러지듯 페달을 밟다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생태공원 습지 그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사는 원초적인 생태계, 데크길 위에 앉아서 그들만의 습지 생활을 살펴보노라니. 어느새 물가에 앉은 비둘기처럼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다시 페달을 밟다 보면 생태공원 내 야외 수영장이 벌써 왁자지껄하다. 신나는 음악 소리와 시끌벅적하게 모여드는 수영객, 여러 가지 모양의 튜브를 들고 줄을 이은 채 부모의 손을 잡고 아이들은 마냥 즐거운 표정이다. 이렇듯 부산의 즐길 거리로 피돌기를 하는 화명동 공원은 보배로운 공원이라고 해야겠다. 자전거 동호인들이 심심찮게 달리고 있다. 출발점을 벗어나 2km 정도 구포역 구다리 아래로 들어서며 잊었던 기억들을 만난다. 부산과 경남을 이어주는 오래된 구포다리의 옛 모습이다. 오른쪽은 구포다리, 왼쪽은 부산, 김해 간경전철, 또 다른 부산의 갈매길 6코스는 구포역에서 시작점이기도 하다. 구포역을 허리춤에 차고 달린다. 푸른 터널이 만들어진 낙동강 두읍숲길은 여름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시원한 강바람과 마주하고 좌측 8차선 차도엔 미끄러지듯 차량이 줄을 이은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을 잘 말해주고 있다.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로가 나란히 다듬어진 숲터널 아래 구포 감동진 나루터의 옛 이야기가 소담스레 들려온다. 감동진 나루터는 조선시대 낙동강 3대 나루터에 속하며 세곡을 보관하고 물산의 집산지와 교역지로서 번성하였다니. 이부터 강을 주변으로 발전이 시작되고 있었음을 오래된 흑백의 세월이 먼저 말해주고 있다. 오른쪽으로 유유히 흐르는 강물결, 그 시절 교역지의 활발성을 상상해보는 일은 오늘 주어진 아련한 몫이라고 해야겠다. 삼락생태공원으로 이어진다. 시원한 보행자 도로 옆엔 진분홍 접시꽃이 훤칠한 키를 자랑하고 떼약볕 아래 푸른 산소를 마시는 숲길에는 계절마다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올 텐데.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싱그러운 그늘, 가을엔 예쁜 단풍이 황홀하게 물들 것이며 겨울 또한 간간히 헐벗은 가지 위의 하얀 설경을 상상하면 아마도 부산의 명품 숲터널에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봐야겠다.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모여든다. 여름을 붙이면서 부채를 들고 걷는 사람, 강아지를 데리고 걷기 운동 나온 사람,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걷는 할아버지의 손자 사랑은 평화로운 여가를 즐기는 푸른 산책 코스이기도 하다. 이토록 부산의 아름다운 갈매길이 이어지는 바다는 갯내음, 숲엔 새소리가
바다와 강과 도시가 어우러진 구포역에서 낙동강 하곶도, 강변 따라 바람이 들려주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며 두 눈은 호사를 누리고 있다. 무성한 잡초들이 강바람에 가만가만 키를 키우고 있다. 건널목에서 푸른 신호를 받아들고 학장교를 지나고 그야말로 갈매길은 오르막이 없는 수월하게 달리는 길이라고 보면 되겠다. 어깨너머로 하던 농산물 도매시장을 벗어난다. 강변엔 키 큰 쑥대에 허리를 감고 더부살이를 하는 나팔꽃이 똘똘한 눈으로 바라보는 저 눈길을 보라.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위한 자연의 가치를 찾아 갈매길을 나서고 있다는 것을. 얼마 남지 않은 인증센터 안내판을 보며 두 바퀴는 강의 소리와 함께 구르고 있다. 갈매길 6기를 달리면 부산의 이야기가 쏙쏙 귀에 들려온다. 길 속의 이야기를 담은 상상 속의 섬 하담포구 시온섬으로 거슬러 가보자. 시온섬은 하담포구 앞에 젊은이들이 즐겨 찾던 섬이다. 포구 앞에 색강을 두고 낙동강 안으로 길게 뻗은 삼각형 모양의 섬 전체가 갈대숲으로 덮여있던 아름다운 낭만의 섬이라고 한다.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졸업때가 되면 어른들은 금지하고 학생들만 출입을 시켜서 학생 천국이 되었던 때도 있었다고 하던 것이. 이젠 젊은 날의 낭만, 도심 속에서 만끽했던 추억도 흑백 사진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부산에 잊혀져가는 이야기를 기억해내며 시온섬은 쓸쓸함을 베어문다. 해변길의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곶둑은 철새도래지이기도 하다. 곳곳에 설치된 전망대, 저녁 시간이 되면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멋진 풍광도 빼놓을 수 없겠다. 보고 있는 재미가 쏠쏠하다. 사자상이 버티고 있는 다리를 건너 을숙도 인증센터를 들른다. 뿌듯하다. 혼자서도 이렇게 또 한 곳을 정복할 수 있음에 점점 마음이 커지고 있다. 이곳은 통일기원 국조단 군상의 근엄한 모습과 그 옆에 조각상엔 하늘을 향해 쭉 뻗어오른 은빛 무지개, 돌고래와 철새. 그것은 인간과 자연과 생태 환경이 지속해서 유지됨을 희망하는 조각상의 시원스레 하늘을 찌르고 있다. 주변엔 긴 시간 달려와 종주를 마치고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빛이 파라솔 아래 소풍을 즐기는 안악들의 여유도 함께 눈에 들어온다. 4대강 국토 종주 낙동강 하구둑은 자전거길 기점이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에 위치한 을숙도에서 인증 스탬프의 잉크가 묻히고 보니 안동댐을 제외 낙동강 자전거 종주상 하리 15군데 인증 스탬프가 찍혔다. 남은 안동댐까지의 한 구간은 빠른 기간 내달려보리라. 그동안의 코스를 둘러봤을 때 여가를 틈타 구간마다 나의 여건에 맞춰 나누어 달리다 보니 오랜 기간이 걸렸다고 본다. 오늘의 자전거 여행은 구포 감동진 나루터와 시온섬을 비롯한 아련한 기억을 들춰보는 아름다운 갈매길에서 심심찮게 불어오는 하곶둑 바람, 을숙도 생태공원에서 좌우로 널려있는 꽃댕강 나무의 연분홍 꽃이 어울린 마당을 이루고 머리 위론 손에 닿을 듯 구름 흐르며 여름을 찾아온 풀벌레들이 지척에 있어 외롭지 않다. 누군가 말했듯이 하늘과 땅은 비록 오래됐으나 끊임없이 새 것을 낳고 그 비친 날로 새롭다 했건을 되돌아가는 숲 터널의 나무들은 온통 눈부신 초록이다. 갈매길 주변으로 비린내가 출렁인다. 을숙도의 물빛이 푸른 내 영혼의 문을 열고 바라본 하루. 벌써 서녁 하늘에 석양은 낙동강을 사뿐히 건너와 내 민낯을 그을리고 있다. 치유의 강. 양산물문화관에서 화명동 운동장까지. 자전거를 싣고 떠나는 짧은 여행. 대자연에게 겸손을 배우는 양산물문화관 앞 9시 5분 차량을 세운다. 시동을 껐는데도 뭔가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린다.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 주변을 엎드려 살펴봤더니
운전석 바퀴 안쪽에서 똑똑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이다. 엊그제 주행 중 차량에서 가볍게 투구하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땐 주변 증상을 알지 못했고 어제서야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이다. 급히 이리저리 연락했더니 대우 AS 직원이 도착, 차량 물통의 조임이 터져 물이 빠져나가고 엔진 속의 물이 밖으로 솟아나온 거란다. 결국은 보험회사 견인을 불러 낯선 곳 쇠볼의 양산 서비스에 견인으로 보내놓고 오후 3시까지 찾으러 가기로 한다. 그렇게 우물쭈물하는 사이 약 1시간 30분의 아까운 시간이 흘러간 셈이다. 계획된 코스를 떠나고 볼 일이다. 출발 10시 30분. 양산 물문화관 인증센터부터 화명운동장까지 주어진 코스라고 보면 되겠다. 목적지까지 다녀올 수 있는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아 시간 내 넉넉히 다녀올 것 같아 다소 마음이 편하다. 주변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전에 없던 자전거 의류 아울렛이 휴게 쉼터 근처에 생겼고 그곳에는 자전거 용품과 의류, 그리고 자전거 대여까지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계속 붐비고 있다. 의외로 자전거 대여하는 단란한 가족 단위가 눈에 띄인다. 황산 배랑길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졌고 양산 물문화관 인증센터를 중심으로 부산 방향은 황산 문화체육공원이 넓게 펼쳐져 있다. 눈앞에 보이는 간단 먹거리를 파는 천막 아래 길거리 집이 생긴 것을 보면 이곳을 찾는 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말한다고 봐야겠다. 황산 배랑길 주행 시작이다. 많은 사람이 팀별로 아니면 개인으로 이어 달리는 국토 종주 자전거길 20선에 속하는 배랑길은 물금 취수장에서 원동 취수장까지 2.2km로 이어지는 강물 위의 데크형 교량 구간이며 경부선 철길과 낙동강 사이에 있다. 시원한 강바람이 두 바퀴를 타고 가슴속을 파고든다. 잠시 페달에 발을 얹자 행동내부사 정공현 덕영 새불망비가 강물 데크 난간 너머 칡넝쿨과 숲속 바위 위에서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조선 말기의 문신이며 흥선대원군의 신복으로 동네부사, 형조 참판을 지냈고 문장가, 서예가, 외교가로서도 이름이 높았다는 오랜 기억을 들춰주고 있다. 바로 옆엔 경파대가 있다. 그 위에는 칡넝쿨이 소복하게 동산을 이루어 발을 디딜 수도 들어갈 수도 없지만 가히 강바람과 마주 앉아 주변을 둘러보면 전로시가 읊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 태클을 미끄러지면 중간 정도에는 쉬어갈 수 있는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라이더들이 종종 눈에 띈다. 그 지점에서 되돌아와 경사진 언덕 표지판을 따라 용화사를 향하는데 위태로운 강변 아랫길로 들어서야 한다. 울퉁불퉁 흙길을 지나 용화사 안내판이 있는 어두운 터널이 보인다. 급격한 하강이다.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인 채 앞으로 꼬꾸라질 것만 같지만 겨우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하는 좁은 터널을 통과할라 치면 정수리에 땀이 솟는다. 짧은 테크 구간이 끝나면서 오봉산 끝자락 용화사 절마당이 곧바로 나온다. 입구 양쪽에는 요사채와 종무소가 고요에 젖었다. 마당에서 대웅전을 바라보면 대웅전엔 보물 492로 석조열의 저상이 모셔져 있고 좌우에 석등이 있으며 해질 역히면 산 그늘이 반쯤 드리워지는 아늑함도 볼 수 있겠다. 용화사 보물 석조열의 저상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600여 년 전 14세기 무렵 강 건너 김해의 고안마을에 살던 한 농부가 낙동강에서 무언가가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는 것을 발견한다. 기이하게 여겨 건져내보니 바로 석조열의 저상이었다고 한다. 불상은 김해 상동면 감노리에 있는 옛 절터에 모셔두었는데 성옥 스님이 용화사로 옮겨왔다고 한다. 전설 같은 뒤안길의 이야기를 들려주듯 정숙한 마음으로 불전 앞에 기도 후 되돌아 나와 다른 코스로 이동한다.
그곳을 빠져나와 내달리면 황산문화체육공원으로 들어선다. 여기를 들어서면 온통 녹색의 세상에 온 듯하다. 넓은 공원이 끝없이 이어지는가 하면 군데군데 휴식을 즐기는 캠프장엔 가족들의 즐거움이 살아나고 캠핑카와 텐트들이 즐비하다. 사통팔달로 길이 트인 넓은 공간에 장미꽃으로 장식한 마차 한 대가 손님 태울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면 조랑말은 멀뚱멀뚱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 양산은 축복의 도시임이 틀림없다. 이다지도 넓은 둔치를 잘 활용하는 곳곳마다 수많은 이들에게 치유의 공원이라고 보면 되겠다. 트럭 위엔 추억의 달고나, 아이스크림, 옛날 과자, 뻥튀기, 커피 또는 야채를 파는 노점까지 생긴 것을 보면 많은 이들이 주말을 맞아 꾸역꾸역 찾아든다고 봐야겠다. 이어서 가볍게 페달을 움직이는데 발목을 잡는 저 모습은 명품 그림이다. 단란한 가족의 먹거리를 장만하는 텐트 옆 야외 주방에는 주부의 손끝에서 물오징어를 썰고 있으며 바람막이를 쳐놓고 팬에 만두를 튀기고 있는 어나비의 모습. 두 아이는 주변에서 천진난만하게 뛰놀고 있는 그야말로 도시를 벗어나 그들만이 즐기는 야외 캠핑은 신선한 소풍이 아닐까? 가까이 다가가 물었더니 그들은 금요일 저녁에 텐트를 젓고 일요일 저녁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라는 가족의 단란함도 엿볼 수가 있다. 황산문화공원 내 황산원 유적지가 사람들을 부른다. 동아세아문화재 연구원장은 황산원으로 추정되는 제방은 당시 물류 중심지였던 이 지역의 독이, 옹기, 제철 가마터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쌓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제방은 조선시대 양산시와 관련된 문헌자료와 고지도에 기록된 황산원으로 추정된다는 기록을 훑어보며 옛선조들의 지혜가 지금의 우리에게 대단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음에 새삼 고개가 숙여진다. 주변이 마냥 자연놀이 공간 속에서 낙동강 둔치 문화공원엔 또 다른 마음정원이 발목을 붙든다. 약 4,200여 평 규모로 대왕 참나무, 말발돌이, 노란꽃 창포 등 각종 나무와 함께 황토 산책길, 마음뜰, 마음상자, 전통문화원 등을 조성하여 작은 쉼터로 꾸몄다. 정원의 5갈래 길을 따라 들어서면 넓은 잔디가 펼쳐진 원형의 마음뜰을 만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포근함이 묻어나는 장독대가 눈에 띄어 더욱 정겨움을 느끼는가 하면 유년의 내 어머니께서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던 아련함이 스며 있다. 그 옆엔 3군데 펌프가 나란히 추억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고향집의 여름날 마중물을 부어 힘차게 펌프를 눌러주면 펑펑 지하수가 솟구쳤다. 더위에 논매기를 하고 오신 아버지께서는 이슬 맺히게 차가웠던 지하수 한 대접에 간장 주르륵 넣고 숟가락으로 휘 저어 시원하게 드셨던 모습이 떠올라 잠시 그리움이 물밀 듯하다. 주변 마을에 산다는 여인이 자전거를 타고 나들이를 나온 모양이다. 마음상자 앞에 나를 세워놓고 몇 컷을 찍어주는 자유로운 사색 또한 이색적이지 아니한가. 그 외에도 문화공원엔 많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족구장이나 야구장 등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찌든 도회 생활을 충분히 치유해 줄 것으로 믿어본다. 시간이 너무 지체된 것 같다. 조금 달리면 문화공원을 벗어나게 되고 약간 오르막을 올라 호포 방향으로 들어서야 하는데 발끝에 힘을 주고 페달을 밟으면 안부의 호포교가 나온다. 그곳은 자전거 전용도로 해제 구간이기도 하기에 주변을 살펴가며 오가는 차량을 조심해서 지나야 한다. 그 아래 텐지 옆에는 낚싯대를 즐비하게 강물 속에 들이워놓고 세월을 낚고 있는 여유로운 강태공을 볼 수가 있어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어달리면 가산 수변공원을 지나고 국토종주 걷기 하느라 모아가씨는 이마에 땀을 훔치며 무거운 배낭을 메고 걷는 모습에서 젊은이의 대단한 긍지에 박수를 보내본다. 함영동 아파트가 건너편에 우뚝우뚝 서 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구간인지 사람들의 왕래가 부쩍 잦아졌다. 저기 쪼르르 자전거를 타고 미끄러져 오는 4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와 젊은 엄마의 자전거 타기가 귀엽고 재미있어 내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다. 평온한 법문 소리가 들린다. 길가 허름한 대나무 숲속 제서감에는 낮은 숲속 입구가 가려진 채로 집의 형태는 보이지 않고 강 주변을 울리는 연불 소리만 행인의 마음을 넉넉하게도 한다. 함영생태공원 700m 전방이라는 안내판을 따라 잠시 후 도착한 시간은 12시 10분. 그곳에서 정점을 찍고 되돌아 나오는데 축구장은 고요에 묻혀 있다. 견인해 간 차량 수리는 다 되었을까? 3시까지 도착해야 하는 시간 속에서 계획된 코스는 넉넉한 시간이 될 것 같다. 잠시 여유를 틈타 소나무 그늘 밑 평상에 올라앉아 배낭에서 꺼낸 블루베리 몇 알 주워 먹고 숨을 고른다. 되돌아가는 길은 시간이 그렇게 지체되지 않겠다. 약 40분을 부지런히 페달을 저으며 되돌아온 황산숲 근처 황산공원에는 보이지 않았던 황산경이 석상으로 우뚝 서 있다. 주변으로는 둥근 데크가 무대로 설치되어 있고 잔디가 잘 손질되어 있으며 아이들은 그 무대 위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있다. 황산경은 낙동강 종주의 12경에 속하기도 한다. 이렇듯 양산시는 187만 제곱미터 규모의 황산공원을 문화, 레저, 휴식, 치유, 체험, 재생, 수상 레포츠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개발할 예정이라는데 주목받는 관광명소로서 수많은 사람의 발길이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왕복 33km를 다녀오며 도착한 시간은 여유로운 오후 1시 30분. 3시간 동안의 강변을 달렸던 낙동강의 둔치는 수많은 사람이 찾고 싶은 장소임에 틀림이 없다. 자전거를 아울렛에 맡겨놓고 콜택시를 불러 쇠볼의 양산 서비스 갔더니 서지탱크 교환했단다. 나에게 꼭 필요한 그림자 같은 승용차에게 미안한 생각이 든다. 약 7년을 나에게 봉사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차량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며 잠시 고마움에 젖어본다. 비록 아침에 어수선을 떨긴 했지만 결국 불편함은 편리를 추구함이었으리라. 우리는 복잡한 문명의 반기를 들고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일진데 돌아보면 우리의 어제 오늘 다를 바가 없다. 바쁜 삶에서 뜨거운 난로 위에 물방울처럼 이리저리 굴리며 뛰어다닌다. 그러기에 강은 정서, 순환, 상처 치유의 기능으로 아름답고 신선한 용액제라고 말하고 싶다. 오픈 영화 연평해 전 당일 첫 시간 창원 CGV에서 관람한 적이었다. 지난 2002년 6월 29일 10시 25분경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남북 해군 사이에 치열한 해전이 벌어진 전투. 27명이 탑승했던 우리 해군 6명 전사, 19명 부상. 당시의 상황을 화면으로 들춰볼 때 표현의 길이 부족한 치열한 상황. 휴먼 감동 실화로 내내 가슴이 먹먹하기만 했다. 월드컵과 맞물려 꽃다운 청춘들은 잔인한 서해 바다에서 피비린내 나는 북한의 기습 공격 속 비극이 펼쳐졌던 연평해전 오늘이 바로 그날이 아닌가? 우리의 영웅, 순관 정신을 가슴 깊이 추모하며 그들이 있어 우리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안다. 그래서 우리는 힘찬 용기와 박수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하루하루가 살아있는 용사들에게 특별한 날이 되기를 기도하며 미안한 마음으로 낙동강을 달린 후 때 맞춰 이 글을 천천히 마무리한다. 2015년 6월 29일 세포 깨우기 삼랑진에서 양산물문화관까지 약 보름간의 고통을 털고 일어나 거울을 본다. 한동안 누워 지내다 보니 창백한 몰골과 휑한 눈동자로 휴면 상태였던 몸에 세포 깨우기 작전의 소중한 하루의 유배를 떠난다. 그동안 링거 몇 병씩이나 맞으며
장염의 고통을 이겨내기란 평소 건강했던 나에겐 쉽지 않았다. 7월의 바깥 세상이 무척 낯설다. 몸도 마음도 힘이 빠져 후줄근하다. 그러기에 잠자는 근육을 깨우기에는 자전거가 맞춤일 것 같아서 삼랑진에서 양산 물문화관의 낙동강을 그리며 푸르게 펼쳐진 강물 위의 기억을 찾아 희미한 신새벽 집을 나선다. 창원에서 출발, 밀양시 삼랑진읍 삼상교 근처 차량을 세운다. 운전석 뒷칸에 실린 자전거를 꺼내고 시골 냄새가 확 몰려오는 삼상교 앞에서 둑길로 천천히 페달을 밟아볼 참이다. 이슬을 머금은 강둑길에서 페달에 발을 얹으면 새로운 에너지가 몰려올 것 같다. 주변으로는 달맞이 노란 꽃이 이슬을 털어내고 강변 기온은 시원하다 모태실이다. 해방이라도 된 듯 풀숲에서 들리는 풀벌레 소리가 청정함을 알리는가 하면 삼랑진 낙동 마을을 향하는 뒷기미 길을 지나다 보면 삼랑진의 명소 콰이강 다리가 나오는데 좁은 자전거 길은 급하강으로 내려간 후 평평한 길로 이어진다. 강두길엔 군데군데 보수 작업을 해놓은 흔적으로 시멘트 잔해가 남아있고 지난 겨울 사대강 작업으로 흐트러져 있던 강변은 비바람에 의해 다져졌으며 노랗고 조그만 6월의 야생화들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하나돌 동호인들의 뒤를 따라 처자교를 지난다. 그곳은 몇 번을 지나다녔지만 그럴 때마다 스님과 미모의 처자 사이에 돌다리 놓기 대결이 생각난다. 설에 의하면 자공강 근처의 작은 절에 스님이 살았는데 이웃마을 처자와 서로 연모했다. 두 남녀는 서로 사랑을 걸고 다리 놓기 시합을 벌였다. 스님은 행곡천 다리를 놓고 처자는 우곡천 다리를 놓기 시합을 했는데 처자의 연약한 노동력을 깔본 스님이 교만에 빠진 사이 처자는 우곡천 다리를 완성하였고 이를 부끄러워한 스님은 어디론가 떠나고 말았다. 이후 처자가 만든 다리는 처자교라고 불려진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낙동강 4대강 살리기 사업 현장에서 발굴된 처자교는 2011년 6월 이후 발굴 후 낙동강 물에 의한 회서 및 유실 방지를 위하여 현재 그 자리에 메어 보존하고 있다. 강별로엔 자전거 길이 그야말로 천국처럼 잘 정비되어 있다. 차량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드넓은 수변으로 시원스레 달리다 보면 아직 공사 중인 가야진산은 우뚝 솟은 기와집 몇 채가 모여있고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의 모습이 보인다. 이곳 또한 기이한 전설은 있지만 간략하게 설명만 덧붙인다면 마을의 안녕과 홍수로부터 마을을 지켜달라는 기원과 가뭄이 들 때는 이곳에서 용신에게 기우제를 지낸 곳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도 매년 5월 5일이면 용신제를 지낸다는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대대적인 발굴 작업으로 정비를 거치고 현재는 자전거 길의 쉼터와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힘찬 아침이다. 전국 자전거 길에서도 10대 아름다움에 든다는 환상적인 삼랑진 양산간의 코스, 심한 장염과 싸움 끝에 이젠 운동으로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할 때다. 대충 준비해간 아침 도시락을 어디서 먹을까 하고 두리번거리다가 낙동강을 바라보는 가야진상 강변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비우고 일어서려는데 시원하게 얼려온 살얼음 동동 뜨는 주스 한 잔 내게 건네시며 두 바퀴로 달려온 고마운 할아버지 한 분께서 다가와 자랑을 늘어놓으신다. 양산시청에 자전거 관련 개가 생겼다고 마른 침을 삼키시며 구름에 가려져 살며시 붉어져 나오는 태양 한 점. 10시를 훌쩍 넘기는 시간 속에 이 하루는 또 대지를 얼마나 펄펄 끓여낼는지 무섭기까지 하다. 등 뒤로 불어오는 시원한 강바람을 따라가면 옛 선비의 길 자권잔도가 신증 동국여지 승남 밀양부 편의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자권잔도는 밀양부에서 동쪽으로 41리 떨어져 있다.
자공간으로부터 5에서 6미쯤 내려가면 낭떠러지를 따라 잔도가 나 있는데 매우 험한 길이다. 그런데 그 한 굽이길은 돌을 깨뜨려 길을 만들어 그 아래로 1000길이나 되어 보이는 짙푸른 빛을 띤 강물이 흐르고 있다. 사람들은 이 길로 다닐 때 모두 마음을 졸이는 공포의 길이었을 것이다. 난간에 서서 잔도를 바라보면 그 당시 선조들은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싶지만 시대의 흐름에서 오랜 세월 전에도 그분들의 지혜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눈부신 발전이 있음을 말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내는 황산잔도와 경파대가 기록을 들춰내고 있으며 양산물문화관 인증센터에서 스탬프를 찍고 삼낭진 쪽으로 되돌아오는데 영남대로의 유적지가 오래전의 역사 하나씩 비춰주고 있다. 많은 사람이 주행을 잇는다. 주말이면 자전거 동호인들이 600~700명 정도가 이 코스를 다녀간다는 어느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아마도 4대강 사업에서 제대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자전거 동호인이 아닐까. 오늘의 이 길을 내가 오고 싶어 했던 이유가 있다. 강물이 들려주는 푸른 얘기를 들으며 내 삶의 가치가 느껴지는 이곳을 달리면 희망의 날이 이어질 것 같은 아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싱그러운 코스를 쉬다 가다를 반복하며 50km를 달려온 자전거 여행길에서 몸의 세포가 어서 제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라고 오늘의 컨디션이 최상으로 이어진 만큼 고통스러웠던 장염의 쾌유로 건강이 활발해지기를 바라본다. 수메원 꽃축제 삼낭진에서 원동까지 여행은 벗이 좋아야 2배 행복이 된다는데 봄꽃이 만개하는 계절의 봄맞이 행사까지 더해지고 있으니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밀양시 상남면 삼상교에서 10시 창원의 비닝과 출발이다. 목적지는 원동 순매원 원점액이 40km 목표다. 나측은 자전거 길이 눈안에 들어온다. 삼낭진을 지나면서 원동에서 물금을 지나는 황산배랑길 그 환상적인 길에 페달을 밟을 때면 이 세상의 행복을 가진 자는 나 혼자이듯 아름다운 코스를 달린다. 예쁜 휴식 공간의 물구묵 강변이다. 앞서간 라이더들이 간간히 맑은 공기를 들이키고 있는데 우린 그 옆 방향으로 새로운 길 원동 순면을 향한다. 머리 위로는 열차가 생 기적을 울리며 떠나가고 어깨를 활짝 열어젖힌 들판엔 들썩이는 봄 기운과 주변엔 파릇파릇 물오른 수양버들 가지가 입술을 쏙 내밀고 있다. 이다지도 아름다운 화폭의 자연 속으로 내가 빨려들고 있다. 새싹이 움트는 봄이다. 마른 들판에도 봄이 꿈틀거리는 원동역을 찾아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리는 600m 정도 남았다. 창원에서 동호인으로 가끔 주행을 하는 비님께는 오늘의 코스는 몸풀기도 안 될 듯 짧은 거리지만 나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 새로운 코스이기에 그로 인해 나의 즐거움은 계속된다고 봐야겠다. 굴다리를 지난다. 원동 사무소가 시골의 아담한 번화가라도 되듯 그 옆엔 우체국이 나란히 자리를 잡고 주변으로는 순면 매화축제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인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끌벅적 무더기로 토해져 나오는 저곳이 원동역이란다. 엄청난 인파가 기차역에서 쏟아지는 순매원 상충객들로 붐비다 보니 경찰들이 앞다투어 불어대는 호각 소리에 사람 사는 세상이 또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축제날이다. 차량이 거북이보다 더 느리다. 그 사이를 자전거로 신나게 빠져나가는 우리를 보고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몸에 받으며 삼복도로의 전망대 도착. 많은 사람이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다. 그곳엔 솜사탕과 번데기를 파는 간단 먹거리로 전망대 축제 분위기를 함께 자아내고 아래를 내려다본 철기렵 순매어는 때마저 기차가 기적을 울리고
지나가는 풍경을 한 폭의 그림으로 표현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눈 아래 아름다운 매화나무가 펼쳐내는 수많은 인파의 움직임을 한눈에 내려다보노라니. 봄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충분히 느낀다. 그렇다면 전망대를 벗어나 보자. 순매운 꽃잔치에 가기 위해 내려선다. 자전거 앞바퀴가 코를 박은 듯 경사도가 심한 내리막을 끌방으로 브레이크를 잡았다 폈다 하며 내려갔던 시간은 AM 11시 30분. 대단한 봄맞이구나.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든 그곳에서 시골 촌뜨기처럼 어리둥절해 있는데 점심을 먹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까맣게 줄을 서 있고 그 대열의 비님도 순서를 기다리며 줄을 서 있다. 난 그가 기다리는 동안 만개한 낮은 매화나무 아래를 허리 굽혀 다니며 셔터를 마음껏 누르고 테이블 자유 예약을 하려는데 이건 또 뭔 일인지 국수를 먹고 있는 그분들의 자리에 벌써 두세 팀씩이나 선약되었다고 하는 치열한 자리다툼의 경쟁이다. 이 하루개인 사이지의 순매원 속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꽃잔치마당이 절정으로 익어간다. 여전히 매화나무 아래는 335 가족잔치가 아름답게 펼쳐진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다가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1시간 정도 기다리며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아온 쟁반 위에는 국수 2,000원, 파전 3,000원, 어묵 500원 등등. 2인 기준 1만 원의 행복이 홍매화처럼 피어난다. 한마디 불평 없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 그들 또한 인내를 즐기는 풍광 속에 테이블이 없어서 겨우겨우 비집고 앉았고 우리는 장독대 옆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봄볕을 말아먹는 순매원표 국수 맛은 매화꽃 향기보다 더욱 짙은 육수 맛을 우려내고 어묵과 파전의 맛 또한 일품이었던 그곳을 아쉽게도 벗어나야 한다. 나의 적당 주행 시간이 이젠 많이 늘어난 모양이다. 기본이 40km를 능가하고 보통 8, 9시간 주행도 그리 힘들진 않다. 여유롭게 길들여진 나의 적정 주행 시간이 4에서 50km 정도가 무난한 것을 보면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이든 조금씩 상황에 따라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봐야겠다. 토요일이면 가끔씩 자전거 주행으로 이곳저곳을 달려보는 아편과 같은 힘찬 날. 가슴 뻥 뚫리는 순매원 꽃잔치에 환상 속을 빠져나와 탁 트인 낙동강의 은빛 물결 위에 한 장 또 한 장 꽃잎 띄우며 이색적인 코스를 안내해준 자전거 동호인 비님께 감사를 드린다.